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꼬리공탕.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포문을 열까 생각해봤는데 네. 그냥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의 마지막은 주차잖아요. 딱 주차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뭐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맞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 기분 좋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일까? 예를 들면 언제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 내가 좋아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오토바이 세울 때도 꼭 내 자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입구랑 가까운 곳이라든지 주차가 되게 편한 그런 자리들 그런 거 발견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트 같은 데서도 음.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출입구가 어딘지 보고 네. 출입구 최대한 좀 근처에 주차를 맞아요. 하려는 게 있어요. 좀 덜 걷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또 되게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은 내가 세우던 자리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빙글빙글 돌다가 우연히 내가 늘 세우던 자리가 막 보일 때가 있어. 빈자리로 보일 때가. 그게 저는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우리네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문 선생님. 인생과 같습니다. 예. 왜냐면 문 선생님. 네. 그냥 먼저 갔다고 내 자리가 아닌 거고 또 내 자리가 못 찾으면 또 빙글빙글 계속 돌아야 그렇지. 되고 그러다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렇지. 새벽에 일찍 들어가도 없을 때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이런 나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공감을 하고 네. 야, 오늘도 우리 문 선생님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탁월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탁월합니다. 네, 예. 네. 자, 여러분들도 뭐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자리가 없다, 뭐 좋은 시간이 안 난다, 뭐 이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겁게 퀴즈를 풀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인공지능 화가. 인공지능 화가 먼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뭔가 확 와닿는다. 네. 오케이. 인공지능 화가 가보겠습니다. 주시죠. 이렇게 바뀌고 나서 되게 재밌어졌어. 맞아요. AI 화가는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만 개의 작품을 데이터화해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형식인데요. AI 화가 오비어스의 초상화 작품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초상화 관련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지. 살바토르 문디는 현존하는 다빈치의 그림 16점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유한 작품으로 AS 모나코 구단주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가 2013년 1억 2,750만 달러에 구매한 후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내놔 4억 5,030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낙찰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미술품 경매 중에서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잠깐만. 지금 쓸데없이 오비어스 크리스티 경매 5억 원을 적었는데 그 이유를 못 적었네 지금. 누가 누구를 그린 거예요? 그게 그게 문제야? 근데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린 많은 작품 중에 이토록 가치가 높다라면 뭔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겠네요. 당시 교황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당시 교황, 당시 왕 뭐 이런 느낌. 루이 14세. 나는 막 나폴레옹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한참 전이네. 루이 13세. 루이 쪽 맞나요? 아까 태진 씨가 이야기했었던 그 추리 과정이 굉장히 아주 희소 가치가 있어요. 정답 예수. 정답입니다. 우와! 오, 신들렸어. 그래 진짜 저희가 이게 형 특히 촉 같은 게 이제 진짜 폼이 올라가지고 오, 탁탁 와요. 오, 대박. 라틴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즉 예수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남자 모나리자라고 불린다라고. 야, 그렇게 잘 그렸구나. 이거 봐, 이거 표현 봐, 표현. 와 손가락이 사람 움직이네. 와, 대생부터 시작했어, 다빈치. 알 수도 있는 사람 볼까? 오. 알 수도 있는 사람 뭔가 재밌을 알 수도 것 있는 같지 않아?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알 수도 있는 사람. 네. 알 수도 있는 사람. 자 수도 문제입니다. SNS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사례로 페이스북의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사용자의 주소록과 그 주소록의 친구의 친구까지 연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웹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돌 이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소녀시대 수영 씨였는데요. 현대인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수영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꺾기 시작하시네요. 이게 꺾기가 되게 서사도 길어버리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부분에 출전한 기니 출신의 에릭 무산바니는 등전과 동시에 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해수욕장에서나 입는 헐렁한 트렁크 차림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더욱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개헤엄으로. 그렇지. 해야 되죠. 정답입니다. 오케이. 기억나. 네네네. 되게 체격도 왜소했었어요. 맞아요. 근육질도 아니었어. 그 하계 올림픽판 쿨러닝 같은 네네네. 느낌이었죠. 에릭 무산바니의 수영 경력은 8개월이었으며 100m 수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분 52초 72를 기록해 예선 1위로 골인한 피터 호헨반트의 48초 64보다 무려 1분 4초 08이나 뒤졌지만 완주를 했네. 그가 결승점에 도착하자 관중들은 폭발적인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박태환 선수. 네. 그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지만 그 메달을 따기 전 회차 올림픽인가? 거기서는 저 실격당했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지? 2004년도에. 중3 때였을 거야, 아마 박태환 맞아요. 선수가.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야, 그 이후에 또 메달을 따낸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대결 진이와 훈이 한번 가보죠. 오랜만에. 네. 오케이. 텐션 올려봅시다. 네. 대결 진이와 훈이. 대결 진이와 훈이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801년 최초의 소행성을 발견하고 이후 수천 개의 별들의 데이터를 수록한 항동 목록을 완성한 사람은 세레스이다. 하나, 둘, 셋. 코페르니쿠스. 정답 X입니다. 오케이. 와우. 나 찍었어. 저도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품의 종류나 판매 정보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바코드. 여기에서 앞자리 세 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판매자 고유의 번호이다. 하나, 둘, 셋. 아니야. 품목 번호입니다. 더 넓은 거야. 정답 X입니다. 오케이. 와우. 예스. 이것도 다 맞춰버릴까? 아예? 아, 저희 다 맞추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사기 범죄 방지 솔루션, 소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통합과 마이닝 등을 활용해 세금 누락을 막고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맞을 것 같아. 정답 O입니다. 오케이. 야, 다 맞춰버리자 네. 그냥. 싹 다 그냥 싹쓸이하자 그냥.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라면 빅데이터가 아니다. 생각할 시간 20분만 주세요. 하나, 둘, 셋. 왜? 어머. 엇갈렸다. 정답 O입니다. 아, 나 잘못 들었네. 내가 5를 됐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방대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소셜 애널리틱스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야, 너 다 맞췄어. 만점이야. 야, 와, 대박. 아니, 대결 진영 훈이는 완전 상원이의 주종목이야. 뽑겠습니다. 짜잔. 하나, 둘, 셋. 입 돌아갈지도 몰라요. 전통 대나무 부채. 와우. 야, 10월 달에 부채. 이제 강의를 주제를 한번 가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 빅데이터와 소셜 분석. 주세요.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고정된 구조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정해진 구조가 없을 때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것들 간의 패턴이나 추세 등의 고품질의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을 가리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마이닝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갈까? 힌트 가겠습니다. 찬스? 네. 찬스 가자. 어렵다. 이런 건 또 이제 찬스를 통해서 배우는 맛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뭐야? 문상훈 힌트 주세요. 아, 내가 가야지. 뭐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스마트폰. 글자? 노트, 라이팅, 텍스트. 텍스트 마이닝. 정답입니다.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이제 마지막 문제죠. 나 주식 방송 많이 했잖아. 금융시장 한번 가볼게요. 금융시장. 금융시장. 주세요. 마지막 문제.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도 최근 몇십 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전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금융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금융 허브라 불리는 홍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융시장 관련 문제가 아니라 홍콩 그래도 가봤으니까. 2014년 홍콩 시민들은 당시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 15일까지 약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때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서방 언론은 당국의 체류탄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위대의 행동을 우산혁명이라고 명명하며 찬사를 쏟아냈다라고 하죠. 이후에도 2016년 경찰이 이것 노점상을 단속하자 밤새 무력 충돌 시위를 벌여 이것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려는 친독립파의 본격적인 부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샤오롱바오. 만두. 노점상과 관련이 있나 본데요? 먹는 노점이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하시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서? 오케이. 정답 닭꼬치. 정답 망고. 정답 육포. 오리구이, 오리꼬치, 오리야. 나도 근데 홍콩 나 진짜 많이 갔었거든? 뭘 파는지 지금 되게 많은 걸 팔았는데 육포는 진짜 많아요, 육포는. 한국에도 있나요? 조리법이 다르긴 한데 있습니다. 조리법이 다르다? 네, 큐브 스테이크. 큐브 맛있지. 큐브 스테이크. 예술이지. 노점상에서 먹는 거면 우리나라도 엄청 흔하게 있습니다. 떡볶이. 순대? 야, 노점에서 뭐 파냐? 떡볶이, 떡볶이. 순대, 어묵. 정답입니다. 되게 허무하다. 금융시장이 어묵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금융시장 정답 어묵. 핫바 먹고 싶다. 핫바 속에 네. 맛살이나 뭐 소세지 들어가면 되게 맛있지 않냐? 맞아요. 그 막 즉석에서 그 가래떡 들어가도 맛있더라. 맞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궈서 해주시는 너무 매콤한 맛있더라. 청양고추. 진짜 맛있지. 무엇을 사고 어디에 가고 어떤 것을 먹는지 등 우리는 SNS를 통해 많은 일상의 것들을 공유합니다. 이 모든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유의미한 정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블로그나 SNS 활동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IBM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80% 이상이 사진, 음성,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다양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발생되면서 이 수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방법에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소셜 분석 등이 있는데요. 그중 연산 불가능한 글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닝이란 말 그대로 채굴한다는 뜻인데요. 텍스트 마이닝은 한마디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소셜이나 블로그 혹은 구매 사이트의 댓글까지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러 글들을 분석해 여행자들의 여행 패턴을 파악하기도 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구별 이슈를 찾아내 공약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에도 텍스트 마이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으로 키워드를 분석해 타깃의 성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기업들은 정교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고객의 취향이나 우선순위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정확한 주관적 진술이 담길 수 없는 설문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죠. 빅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슈를 보다 정확히 찾아내고 분석합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콘텐츠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 없는 빅데이터 분석은 오히려 정확한 예측과 판단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위한 정확한 목적과 활용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미남, 방송에 미쳐있는 남자,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빅데이터의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전민기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전민기입니다. 야,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게요. 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서 맞아요. 되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이런 거는 좀 약간 요원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지. 저도 실제 이제 SNS에서 그런 해시태그들을 본 기억이 있으니까 음.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아무튼 지난주 저희가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 이후의 공간의 변화, 특히나 집 쪽으로 관련해서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좀 더 쉬우면서 깊게 좀 들어가 볼까 해요. 네. 이제 소셜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들을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채굴이잖아요. 네. 다 끌어 모아요. 보통 이제 한 키워드 할 때 보통 10억 개 이상 의 글들을 한 번에 이제 처리해가지고 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연구하고 앞으로의 문화나 트렌드 또 시사 또 여러 가지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예측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설문조사하고 뭐고 방송국들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그러니까요. 거라는 예상을 내놨어요. 맞아요. 완전 깜짝 좀 놀랐어요. 나쁜 말로 좀 참 망신당했죠. 네. 미국에 그랬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게 이 소셜 분석을 통해서 한 업체가 이제 분석한 자료였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표 전에 트럼프가 유력하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었고 오. 그때 당시 이 빅데이터 회사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사람들은 모두 힐러리를 유력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SNS나 인터넷 상에서의 글들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근거로 제시했던 거는 트럼프에 대한 언급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 뭐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네, 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분석을 하지만 음.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아. 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분석이 안 되는구나. 감성어들을 분석할 때 긍부정이 막 이렇게 엇갈려서 예, 예.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영어는 간단하죠. 어. I hate 힐러리, I hate 트럼프, I vote 뭐 트럼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버리니까 네, 네, 사실은 분석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음. 텍스트 마이닝을 네. 사실은 이걸로 성공한 아이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이돌 BTS? 맞습니다. 맞아요? 네. 나 그냥 제일 유명해서 찍은 건데. 왜냐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 SNS를 통한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 이 팬들이 남긴 댓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또 음. 어떤 노래가 반응이 좋은지 사실은 이런 것도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아. 거기에 맞는 또 음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취합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유튜브에 소홀할 때 이분들은 아예 그거를 팠던 거예요. 그때 이제 BTS가 잘했던 게 뭐냐면 네. 유튜브에다가 본인들 브이로그처럼 또 올리기도 했고 각 멤버의 또 일상들을 올리기도 했고 이제는 소통의 시대니까 사실은 팬과 그 스타가 약간은 좀 연결되기를 바라거든요. 네. 마치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SNS로 친구 맺기를 하면 이 사람의 일상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던 걸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네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김태진 씨에 대한 좀 소셜 분석을 한번 저요? 해봤어요. 진짜 궁금하다. 네. 근데 야구 선수밖에 없던데? 그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좋습니다. 약간 유일하게 김태진이라는 이름이 하나이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태진 뭐 리포터나 방송인을 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서 네네. 분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굉장히 호감도는 높다. 그래요? 네, 긍부정 감성어 반응이 있는데 60% 이상이 김태진 씨를 이제 호감으로 생각하고 진짜요? 있다. 나 혼자 힘들었었네 그동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일단은 연예가 중계 얘기가 가장 많으세요. 그쵸. 그렇다면은 네. SNS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이돌이나 주변 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사진을 많이 좋습니다. 찍고. 그걸 잘하는 게 이제 장성규 아나운서거든요. 장성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이든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인물들과 함께 협업을 한 거를 꼭 SNS를 통해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태진 씨 거 제가 가서 보면은 물론 네. 올리고는 있지만 좀 방향성에 있어서 좀 김태진이라는 사람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키워드로 함께 검색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냥 김태진 쓰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디 사회를 보고 있다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잘 통일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올리는 문구들을 오늘은 여기서 뭘 하고 있다. 뭐 다음 날도 오늘은 다른 일을 올리면서 계속 이런 소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이미지라든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제시해 줄 수도 있네요. 그럼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인데 네네. 사실은 그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해서 좀 한순간에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연예인들도 그런데 네. 소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는 대충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리더는 국민들과 잘 공감하면서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사과도 빨리 해야 되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든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서서히 좀 걸러지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사과할 때는 진짜 숙이고 사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화를 내면서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사과하면서 비꼰대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알아서 그때 당시에 오바마 그 지원 캠프에서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SNS로 홍보하고 지금은 뭐 당연한 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앞서가는 거였죠.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트위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거의 무슨 악플러처럼 할 때도 있어요. 가끔 되게 센 단어 쓰고 맞아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그것도 개인의 빅데이터가 그 사람이 축적된 방식은 뭐냐면 기업을 경영하는 식으로 그게 리더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협상하는 거 보면 꼭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말도 안 되게 30원에 달라 이렇게 우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상대방은 이게 말도 안 되지. 예. 오케이 그럼 50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협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세게 던지고 그 다음에 약간 한 발 빼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패턴이 이제는 좀 읽혔. 그걸 본인도 알고 그렇게 트위터에 세게 지르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분명히 그 사람이 모르고 하는 행동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말 한마디도 중요한데 SNS에 남긴 그런 소셜 데이터는 사라지질 않잖아요. 네, 본인이 지우더라도 누군가 캡처해두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맞아. 말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키워드 작업입니다. 근데 키워드 농담입니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식의 소통을 하기 위해 좀 더 다가가는 거를 지켜보는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요즘 유행하는 거 인정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인정이라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그런 SNS는 요즘에 욕 많이 먹잖아요. 얼마 전에도 몇몇 정치인들이 사실은 수해복구 현장에 갔다가 네. 뭐 옷이 깨끗하다라는 장화가 걸 깨끗하고 막. 밀레니얼 세대들은 잡아내요. 그래서 진심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또 너무 묻으면은 아유 또 연출했다. 연출했다. 맞- 그거 맞습니다. 이거 주작 그 이제 저희 유튜브를 이제 24시간 맞아요. 10시간 하는 사람이기 어. 때문에 이거 편집점 이거 틀어진 거 봐라. 그 최근에 이것도 안 나와 있지만 먹방 유튜버 움짤 하면서 이거 떡볶이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막 숨이 죽었고 막. 그거를 잡아내서 프레임 단위로 하는 거를 사람이 해서 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MZ 세대의 장점이라고 보는 네. 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상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MZ 세대가 그렇네. 네. 우리나라나 정치, 뭐 사회 현상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본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올려주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저는 문화 트렌드 쪽으로는 사실 소셜 분석이 굉장히 쉽고 방향성도 잘 읽히는데 어. 사회 현상이나 특히나 정치 사안 이런 네.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 좀 더 SNS를 통해서 네, 네. 좀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 게 제 마음입니다. 네. 그래요. 그 팀장님도 근데 그렇게 항상 소셜 트렌드를 분석하면은 뭐 단순히 그냥 어린 친구들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전 세대를 이해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네, 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니까 막 말씀하실 때 막 뭐 그런 요즘 유행어도 쓰고 그러세요? 그런 거는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네. 확실히 자기 나이에 맞게 가는지. 그쵸.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고 트렌드인 건 알겠으나 네, 네. 또 그거를 제 생활까지 끌어오기는 참 쉽지는 어, 않다라는 걸 늘 느낍니다. 아니 그 뭐지? 요즘 친구들이 뭐 옛날 말로 뭐 완전 가능해 이거를 뭐 쌉 가능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쌉 뭐 이러고 그거를 몇 번 이제 그냥 웃기려고 써봤어요. 어차피 웃기려고 썼는데 와 완전 경멸과 조롱의 눈빛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아 진짜 나 꼰대구나 나이 많이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예. 내가 나이 듦을 억지로 젊게 할 수 없듯이 네. 그 사회 그 문화 그리고 그 세대에 맞는 어. 그런 문화와 트렌드를 함께 따라가면서 어. 좀 이런 것들 젊은 세대들은 하고 있구나 정도 알고 있는 정도 그래서 그들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훈이는 SNS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동영상 그 인스타 내에서 동영상 뷰수랑 좋아요가 되게 근접할 정도더라고. 찐 팬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특별한 법칙이 있나? 웃긴 거 위주로. 아, 웃긴- 그치. 일단 첫 번째 웃긴 거 위주로. 코미디언이니까. 어. 근데 막 이렇게 웃기는 거 말고 어. 조금 얘 봐봐 이렇게 아, 약간 은근슬쩍. 네, 그리고 저는 제 캐릭터를 아니까 어. 저는 이제 가끔 느끼한 말을 해도 이제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어. 일부러 그렇게 좀 사진 찍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구나, 확실히 아까 네, 말했던.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법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네. 것들을 빅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계속 알아내는 게 사회적으로 인싸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싸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할아버지 돼서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 지금도 충분히 귀여워. 아니 아무튼 빅데이터 자주 또 활용하고 배워보고 또 그랬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지금 머리가 잠깐 이거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알기 쉬운 강의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가 되면 종종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더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선이나 이런 거 앞두고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앞두고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귀한 시간 2주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기들도 아주 재밌게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강의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빅데이터의 중요성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빅데이터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